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정말 말 그대로 매일 지구 전체를 사진 찍는 우주 기술 기업 플래닛랩스인데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의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계속되는 적자 때문에 이거 괜찮은 건가?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플래닛랩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숫자로 가보죠. 바로 200개 이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플래닛랩스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 전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하늘에 띄워놓은 인공위성의 개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육지를 매일 스캔한다는 건데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엄청난 규모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게 바로 플래닛랩스의 핵심 경쟁력이고요. 이 데이터를 과연 어디에 또 어떻게 파는지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플래닛랩스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기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최근 실적을 숫자로 까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 또 반대로 우려하는 이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자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이걸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플래닛랩스는 어떤 기업인가? 부제를 보니까 지구를 인덱싱하는 임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면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쫙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플래닛랩스는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변화를 매일같이 기록하고 그걸 데이터로 차곡차곡 정리하는 말 그대로 지구판 구글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플래닛랩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 관측 위성 함대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찍어내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농업, 정부, 국방 같은 곳에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업 분야에서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옥수수밭의 작황을 매일 체크해서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고요. 국방 분야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느 국경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고객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돕는 것.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두 번째,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딱 감이 오거든요. 부제가 성장과 손실의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이 회사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잃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일단 아주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출을 보세요.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7,339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20.1%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시장 예상치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주 명확하죠. 플래닛랩스가 파는 이 데이터, 시장에서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뒷면입니다.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42.58%예요. 와, 이건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팔면 42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왜 돈은 못 버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플래닛랩스 투자자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이고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매출은 분기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non-GAAP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원가를 빼고 남는 이익률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결국 맨 아래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머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 회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 표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좋게 볼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 강세론의 근거, 즉 이 회사의 강점과 기회 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억 2,700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수주잔고. 영어로는 백로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다 끝났고 앞으로 매출로 잡힐 돈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거의 몇 년치 농사를 미리 다 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핵심 강점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계 최대 위성 군단을 가졌다는 거. 이건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경제적 해자죠. 둘째,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엔스로픽 같은 최고의 AI 기업들과 손잡고 분석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특히 독일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처럼 안정적인 정부 고객이 많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표에서 봤듯이 마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 네 가지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적자를 내는 성장주들은 빚이 많기 마련인데 플래닛랩스는 현재 부채가 제로입니다. 빚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갚아야 할 모든 빚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역사상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망할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튼튼한 시그널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겠죠. 이제 반대편 이야기, 즉 약세론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당한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좋은 얘기만 듣고 섣불리 뛰어들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슬라이드가 플래닛랩스가 가진 딜레마를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인상적인 매출 성장. 오른쪽은요. 끝나지 않는 적자.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달라고 아우성이라 매출은 정말 빠르게 크고 있는데 정작 회사는 계속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상황.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플래닛랩스 투자의 핵심 질문,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 분석 매체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익성을 내기까지는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것 같다. 3년. 투자자 입장에서 3년이라는 시간, 이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3년 동안 시장 금리는 어떻게 변할지, 경쟁사는 또 어떤 기술을 들고 나올지, 회사는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을지, 정말 수많은 불확실성을 투자자가 다 떠안고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리스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수명이 닿으면 계속 새로 쏘아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감당해야 하고요. 또 다른 축은 불확실성입니다.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부 계약인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나 예산 문제로 갑자기 지연되거나 엎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각 나라마다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규제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도 사업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내놓은 전망은 어떤지,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서 미래를 한번 가늠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플래닛랩스가 직접 발표한 올해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은 앞으로도 2억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쭉쭉 성장할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래 조정 EBITDA 손실 예상치를 보면 회사 스스로도 올해도 흑자 전환은 어렵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재밌습니다. 전체 1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9명이 매수 의견을 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살짝 낮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아직 목표가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다소 보수적이라는 점,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플래닛랩스가 가진 이 독보적인 기술과 시장에서의 리더십이 과연 이 지긋지긋한 적자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만큼 강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투자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런 독점적인 기술이라면 3년 정도 적자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긍정적으로 보실 거고, 아무리 그래도 흑자 전환이 너무 불확실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매일 지구 전체를 스캔하는 독보적인 데이터로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수익성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아직은 불확실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 이 양팔 저울 위에서 신중하게 무게를 재보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